관련해서 우리 캄보디아 그 포르노, 빈곤 포르노 관련된 얘기 했었을 때, 송 작가가 이건 무조건 사전 계획해갖고 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기는 그거래. 영부인들 행사가 취소가 돼갖고 자연스럽게 방문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미 취재진 다 와 있었고 조명 다 깔아놨고 섭외 다 있었던 게 어떻게 그게 우연이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빈곤 포르노를 기획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2022년 김건희가 캄보디아에서 심장질환 어린이를 방문을 해서 소위 그 빈곤 포르노를 찍지 않았습니까? 그게 대통령실의 사전 기획이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당시 대통령실은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여야 되고 시골 거주아이보다는 도심 빈민가 거주아이 등 굉장히 자세한 선호사항까지 밝혔고요. 뭐 섭외를 하는 거야. 섭외를 네, 조건에 섭외한 맞춰 거죠. 하고. 병호상 문제로 최종적으로는 도심 빈민가 거주 남아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나 남아를 한 게 뭐겠어. 애초에 김건희가 가야 되니까 오대 나라고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섭외를 미리 해둔 거야, 애를. 그래서 당시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서 재단 등 병원 측이 여기에 걸맞는 2명을 선정을 했대요. 한 아이는 철길 주변에 살고 다른 한 아이는 도심 빈민가에 살았는데 병원 문제 때문에 도심 빈민가인 그 로타, 그 남자 아이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웃기지. 이런 걸 섭외한다는 것 자체도 웃기고 말이 안 되는 건 다른 나라 빈민가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한다? 그 나라 연맥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이제 섭외를 부탁한 게 국제 NGO 단체인 뭐 헤브론 헤브론 재단이라는 이게 병원 재단인가 봐요. 그 병원 재단에서 이 환자 환우를 소개를 시켜준 건데 이렇게 이제 선정이 돼갖고 지원을 받으면 아산병원 수술도 했었죠. 수술도 받기도 하는데 이제 지원금도 받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NGO 단체 김건희는 한 푼도 안 내놨다는 거예요. 무료 섭외를 받은 거야. 그리고 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산병원에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수술을 시켜준 것처럼 하고 나중에 대통령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또 2차로 이 애를 또 이용해 먹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기부금이라든지 뭐 이에 관련된 지원금은 한 푼도 내놓질 않았다는 거야. 돈 누가 내? 아산병원이랑 헤브론 재단이 자기 돈 쓰고 섭외해가지고 다 치료하고 뭐 했는데 위해서? 다 김건희 거가 된 거죠. 공적이라든지 하이라이트는 지가 이용해 먹은 겁니다. 미친 진짜. 아이고. 그래서 얘가 무슨 뭐 유기견 보호를 하면서 뭐 한다 뭐 이런 것도 난 솔직히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유기견을 확대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김건희가 개를 키우는 이유는 특히나 흰개를 키우는 이유가 이게 귀신을 보기 때문에 흰개들이 귀신 쫓을 목적으로 개를 들였다. 이런 얘기도 지금 역으로 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캄보디아에 가서 이런 이미지를 구축했던 것 자체가 이미 캄보디아와 모종의 사업을 하기로 내지는 영향력을 미치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었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캄보디아를 선정해서 이따위 사진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정이 윤석열이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한 거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국정농단이 그냥 수시로 일어났다는 국정농단이. 근데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사기로 대통령을 건희를 뽑은 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건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리 투표, 그러니까 대리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윤석열을 당선시켰을 뿐이고 실질적인 지분은 김건희가 훨씬 더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권에. 그래서 저는 김건희와 윤석열의 지분이 50대 50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이게 본인의 재산신고 비율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김건희는 80억 있잖아. 근데 윤석열은 4억 있잖아.
딱 그 비율대로 권력도 있을 거예요. 돈도 그거밖에 안 나눠주는데 권력을 반띵해 주겠습니까, 윤석열한테? 절대 안 주지. 사실은 김건희가 대한민국 행정 권력의 최소 85%, 90%를 휘두르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시신이 쓰레기통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우리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근데 여기에서도 좀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일단 중국인이라고. 네, 발견된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네.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으로 밝혀졌어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오보가 났나라고 보니까 실제 그쪽 지역에서 근교에서 이 죽은 한국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박아무개 씨라고. 그래서 이 박아무개 씨가 사망을 한 거하고 중국인 시신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게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의 정체가 또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일상적으로 외국에서 교포가 죽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사화돼야 되고 원인이라든지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분이 캄보디아 내부에 어떤 범죄 속을해서 특히나 이제 피싱이나 환치기 같은 이 불법적인 그 돈 거래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 고문을 받아갖고 살해된 채로 발견된 거예요. 자연사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캄보디아 안에 가보면 중국하고 국경 지역 이쪽에 가면 사마표나 국제적인 갱단이 관리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국제적 범죄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실제로 캄보디아 군인이나 경찰이 못 들어가요. 오히려 중국 경찰이 들어가 있고 또는 중국인 깡패들이 거기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 숫자가 무려 50만 명에서 30만에서 50만 정도 되는 마을 하나가 완전히 치해복권 범죄 마을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 게임이라든지 또는 불법 환전 사이트 같은 걸 운영하는 애들이 그 안에서 상납금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 안에서 일하던 박 씨가, 이 박 씨라는 분이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심한 고문을 받고 시체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됐을까라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야.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련해갖고 이걸 털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안 털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아니, 근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왜 이제 청년들 워낙 취업 안 되니까 외국에 있는 마치 이렇게 어떤 무역 상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유인을 해가지고 가면은 공항에서부터 뭐 도착하자마자 여권 뺏고 그렇죠. 차에 실어가지고 범죄단지로 가서 그때부터 고문하고 그러니까 감금해가지고 일을 시키잖아요. 한번 거기 특히 IT 들어가면 관련된 네. 그 전공을 했던 한국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끌려가가지고 불법 코인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게임 페이지 사이트, 만들고 뭐 이런 거. 포르노 사이트 같은 데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탈출하게 되는, 돈도 먹고 탈출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과 여기에 범죄 연루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시려면 중국 남자 배우가 이 마을에 납치돼갖고 끌려가가지고 한 5일 동안을 잡혀 있었던 거를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잡아갔을 때는 이 사람이 유명한 배우인 줄 모르고 잡아갖고 끌고 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가다를 시키려고 했든지 뭘 시키려고 했든지 끌고 갔다가 이 사람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때 중국 특공대가 들어갔고 이 사람을 구출해갖고 나오는 영화 같은 스토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마 이 구출 작전하고 이 마을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게 이번 사건하고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촉을 가져보는데요. 만일에 김건희가 캄보디아하고 연결고리를 갖고 거기에서 모종의 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우리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PNG라 그래갖고 지금 김건희 관련된 자금 또는 홍콩 법인 이런 쪽하고 연관돼 있는 중국에서 제일 큰 제일은 아니지만 중국의 3대 투자 회사라고 하면 PNG
회장과 그 사람이 김건희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이게 무궁화 신탁하고 연결돼 있는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을 건데 이 PNG가 하는 일들이 마약 유통하고 이런 돈 세탁하던 범죄 단체를 하는 거고 걔네들의 세력권이 바로 이 마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도 김건희가 숨겨둔 돈이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에서 넘어갔던 마약 자금 또는 그와 관련된 일종의 트러블에 연루된 게 아닌지 대대적인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외교부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게- 공식적인 법무부에서도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은 이 범죄단체가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캄보디아라는 곳이 지금 수십 년간 여기 훈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재를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은 그의 아들인 훈마넷이 총리를 하고 있고 본인은 상원 의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과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단체에서 이쪽하고 연줄이 다 닿아 있기 때문에 경찰도 함부로 못하고 설사 이 사람들이 도망 나오기도 거의 불가능하대요. 잡혀 들어가면. 도망 나와서 신고를 하더라도 다시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영화 범죄도시에서도 사실 비슷한 걸 다룬 적이 있기는 한데 상황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대만, 일본 뭐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피해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많은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네? 일단 카지노 하라고 문자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그 SNS로는 프로필을 봤는데 너무 잘생겨서 말을 걸어봤어요 이러면서 모종의 여인이 이렇게 로맨스 스캠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오거든요. 그 본산지가 여기라고 합니다. 네. 로맨스 스캠 관련해서는 제가 파산기에서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로맨스 스캠을 보냈을 때 응답하는 확률이 제일 높은 국가가 역시나 한국이라는 거. 헐. 그러니까 왜 응답을 하십니까? SNS가 많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피싱에 제일 응답을 또 잘해주는 남자들이 많은 나라가 일본과 한국인데 일본 애들은 돈 얘기 꺼내면 절대 끄떡도 안 하는데 한국 사람은 보러 가고 싶으니까 비행기 표값 보내달라 그러면 비행기 표값 보내주고 뭐 옷을 사고 싶어요 그럼 다 옷값도 보내주고 다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왜요? 아니 왜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송금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이 캄보디아 이쪽 범죄 지역이. 홍콩을 거쳐가지고 돈이 캄보디아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제가 파산기에서 로맨스 스캠 파산기. 저는 아니고 제 주변에 그 많이 당하셨던 분, 그 남녀분, 선배님이 두 분이 계신데 그 얘기를 이번 주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